유세리는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키보드에 손을 올렸다. 공기는 두꺼운 얼음장 같았고 미동 없는 CEO 강지훈의 뒷모습은 그 얼음장의 중심이었다. 평소라면 이 시간은 퇴근 준비로 분주해야 했지만 오늘 밤은 달랐다. 오후 5시 30분. 정각에 맞춰 켜진 대형 스크린에는 긴급 임원회의라는 문구가 붉은색으로 깜빡이고 있었다. 그 아래로는 일본의 거대 투자사 이마이 그룹과의 제휴 계약서 4번이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그 계약서의 특정 조항에는 수많은 붉은 선들이 그어져 있었다. 유비세요.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침묵을 깼다. 세리는 고개를 들지 않고 네? 사장님이라고 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차분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목소리가 의미하는 바를. 강지훈은 분노를 드러내는 대신 그 분노를 더 깊은 냉정함으로 감추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냉정함은 폭발보다 더 무서운 것이었다. 이마이 그룹 측에서 계약 조건을 전면 수정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어제 오후 4시 우리가 보낸 최종 수정안이 그대로 유출되었다고 합니다. 설명하시죠. 세린의 심장이 한순간 쿵 하고 떨어졌다. 그녀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유출, 최종 수정안 유출. 이마이 그룹과의 계약은 대한다운을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시킬 핵심 프로젝트였다. 이 계약이 틀어진다면 강지훈의 입지는 물론 대한다운 전체가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사장님, 세리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정말 몰랐다. 어제 최종 수정안을 직접 정리하고 보낸 사람은 분명 그녀였지만 유출될 만한 어떤 틈도 남기지 않았다고 확신했다. 그녀의 업무는 완벽했다. 지난 5년간 그녀의 손을 거쳐간 문서에 한 치의 오류도 없었다. 모르는 일이라고요. 최종 수정안은 오직 나, 그리고 당신만 접근할 수 있었던 문서입니다. 당신 외에 이 문서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모르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강지훈은 천천히 의자에서 몸을 일으켜 세린의 책상으로 다가왔다. 그의 그림자가 세린을 뒤덮었다. 압도적인 존재감. 그가 풍기는 차가운 기운은 세린의 심장을 더욱 옥죄어왔다. 세린은 침착하게 말했다. 저의 업무는 항상 철저했습니다. 외부인이 접근할 수 있는 경로는 없었고 저는 제 보안을 완벽하게 유지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저를 의심하시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녀의 말에 강지훈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내가 당신을 의심하는 이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계약서 때문에 이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당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이 사회는 내일 당장 당신을 조사위원회에 넘길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조사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세리는 그 말을 듣고서야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시선은 곧게 강지훈의 눈을 향했다. 그 눈동자는 실망과 분노, 그리고 지울 수 없는 의심이 뒤섞여 있었다. 마치 그녀의 존재 자체가 거대한 배신인 것처럼 사장님께서 저를 믿지 못하신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군요. 세린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슬픔이 묻어 있었다. 그것은 업무적인 실망이 아니었다. 지난 5년간 그녀는 그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림자처럼 존재하며 그를 보좌했다. 그는 그녀를 믿었고 그녀 또한 그를 존경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5년간 쌓은 신뢰가 단 한 번의 위기 앞에 이렇게 허무하게 부서질 수 있다는 사실에 그녀는 씁쓸함을 느꼈다. 나는 당신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당신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강지훈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곧 다시 냉정함을 되찾았다. 당신이 진실을 말하고 싶다면 이 자리에서 말하세요. 다른 곳으로 끌려가기 전에 세리는 그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자신의 겉옷을 챙겼다.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결백하다는 사실은 시간이 증명해 줄 겁니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강지훈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다. 그는 그녀가 사무실을 벗어나기 전에 재빨리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어딜 가려고 합니까? 대답하지 않았잖아요. 왜 갑자기 이런 상황에서 도망치려고 하는 겁니까? 세리는 그를 피하려고 했지만 그의 손이 그녀의 팔을 단단히 붙잡았다. 놓으세요, 사장님. 놓지 않아. 당신이 왜 이러는지 알아야겠어. 그의 목소리는 낮게 으르렁거리는 짐승 같았다. 그는 그녀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세리는 그의 소나귀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쳤지만 그의 힘을 이길 수 없었다. 그의 팔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그녀의 등은 차가운 작업 책상에 닿았다. 이런 상황에 대해 당신에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언제나 나를 피했고 나는 당신이 왜 나를 피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녀의 눈에 절망감이 스쳤다. 그는 그녀의 사적인 공간까지 침범하고 있었다. 내가 왜 당신을 피했는지 사장님께서 정말 모르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모른 척하는 겁니까? 세린의 말에 강지훈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겁니까? 사장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저는 더 이상 이 게임을 계속하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 거짓말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강지훈의 소나귀가 더욱 강해졌다. 그는 그녀를 더욱 거칠게 책상에 밀어붙였다. 그의 눈동자는 분노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짓말이라니, 무슨 거짓말을 말하는 겁니까? 내가 모르는 거짓말이라도 있습니까? 세리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참아냈다. 사장님께서는 저를 그저 능력 있는 비서로만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사장님의 부인이 될 수 없으니까요. 그녀의 입에서 부인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강지훈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는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녀의 얼굴을 더욱 가까이 끌어당겼다. 그의 목소리는 으스스하게 낮아졌다. 유세린, 당신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당신이 내 비서인 것은 맞지만 이 거짓말을 만든 것은 우리 둘입니다. 우리는 계약 결혼을 통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당신이 먼저 도망치려고 했잖아. 세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녀는 울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 담긴 절망과 분노는 그녀의 마음을 산산조각냈다. 나는 이제 당신과 함께할 수 없어. 이 계약은 여기서 끝내야 해.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이 감옥 같은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그녀의 말을 듣자마자 강지훈의 눈에 격렬한 감정이 폭발했다. 그는 그녀의 양팔을 단단히 붙잡고 그녀의 몸을 책상 위로 더욱 세게 밀어붙였다. 도망치지 마. 당신은 내 비서일 뿐만 아니라 당신의 남편은 바로 나야. 강지훈의 고함은 사무실의 침묵을 산산조각냈다. 토일라 총 추아초자이. 그의 목소리는 분노, 절망,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권위가 뒤섞여 있었다. 유세리는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았다. 그 눈에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고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의 폭발과도 같았다. 사장님, 세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그가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나려 했다. 하지만 그의 완고한 태도는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사장님이라니 지금 이 순간까지도 나를 사장님이라고 부를 겁니까, 유세린? 당신은 내게서 뭘 그렇게 감추고 싶은 겁니까? 그는 그녀의 어깨를 더욱 강하게 움켜쥐었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눈을 꿰뚫고 있었다. 우리 사이에 비밀이 얼마나 깊은지, 당신이 모를 리 없을 텐데 왜 도망치려고 했는지, 왜 이 계약을 끝내고 싶어 하는지 지금 당장 말해. 세리는 그의 소나귀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쳤다. 놓으세요. 아파요. 말해달라고. 이 계약은 단순한 업무 관계가 아니잖아. 내가 당신을 필요로 했던 것처럼 당신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그의 얼굴에는 혼란과 상처가 가득했다. 세리는 그의 눈에서 진심을 보았다. 그는 정말로 그녀의 도주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무너졌다. 이 순간까지도 그녀는 그를 속이고 있었다는 죄책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마침내 몸부림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다. 이 계약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제 갈 길을 가야 합니다. 갈 길, 당신의 갈 길이 어디입니까? 나에게서 도망치는 것 이유라도 말해줘. 5년 전, 당신이 이 계약에 동의했을 때 우리는 서로에게 무엇이든 숨기지 않기로 약속했었잖아. 그의 목소리가 5년 전의 그날 밤을 상기시켰다. 5년 전, 대한다운의 창립 기념일 밤, 그는 젊은 CEO로서 이 사회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다. 당시 그는 회사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었고, 이 사회는 그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그에게 결혼을 종용했다. 정략 결혼. 그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때 우연히 그의 눈에 들어온 사람이 바로 유세린이었다. 그녀는 당시 신입 비서였지만 그 어떤 선배 비서보다도 뛰어난 통찰력과 추진력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보고서는 완벽했고 그녀의 조언은 항상 핵심을 찔렀다. 그녀는 그의 신뢰를 얻었고 그는 그녀에게서 단순한 비서 이상의 것을 보았다. 그날 밤 그는 그녀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유 비서,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형식적인 결혼입니다. 이 사회의 눈을 속이기 위한 계약 결혼. 당신에게는 재정적인 지원과 안정적인 지위를 보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회사를 안정시킨 후에는 언제든 이 계약을 해지해 주겠소. 그는 그녀가 거절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좋습니다. 사장님,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이 결혼을 통해 제 목표를 이루고 싶습니다. 저의 모든 행동을 존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서 아무것도 묻지 마십시오. 과거에 대해서는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녀의 과거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그녀의 조건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그렇게 계약 결혼을 맺었고 겉으로는 완벽한 부부, 그리고 완벽한 CEO와 비서 관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철저히 공적인 것이었다. 침실은 따로 썼고 대화는 업무에 한정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강지훈은 그녀에게서 단순히 업무적인 파트너 이상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가 자신을 위해 밤샘 근무를 마다하지 않을 때, 그녀가 그의 건강을 걱정하며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넬 때, 그는 그녀에게서 진심을 보았다. 그는 그녀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따뜻함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다. 그가 그녀에게 다가가려 할 때마다 그녀는 조용히 물러섰다. 그는 그녀가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리고 오늘 그녀는 그에게서 영원히 도망치려 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세리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계약 끝내고 싶어요. 그게 제 진심이에요. 더 이상 이대로는 버틸 수 없어요. 버틸 수 없다니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함께 있으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있어요. 모든 것이 당신에게 거짓말이었어요. 이 계약, 그리고 내 모든 것이. 세리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눈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당신은 몰랐겠지만 나는 항상 당신을 이용해 왔어요. 당신의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 내 복수를 이루려고 했어요. 그런데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어. 당신에게 상처를 줄 수는 없어요. 세린의 고백에 강지훈의 얼굴은 굳어졌다. 복수, 무슨 복수를 말하는 겁니까? 그리고 내게 상처를 준다니. 당신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그녀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참지 못하고 흐느꼈다. 내 아버지는 5년 전 대한다운의 하도급 업체 사장이었어요. 그는 당신의 라이벌이었던 한태성 상무의 비자금 관련 서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그 서류를 당신에게 전해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그는 교통사고로 사망했어요. 그의 죽음은 자살로 처리되었고 그 서류는 사라졌어요. 나는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나는 복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당신에게 접근했어요. 당신을 이용해 한태성 상무를 끌어내리고 싶었어요. 강지훈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세린의 모든 것이 자신에 대한 복수를 위한 도구였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는 그녀가 뛰어난 비서인 이유가 그저 그녀의 뛰어난 능력 때문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모든 행동에는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 당신이 한태성을 끌어내리기 위해 나를 이용했다는 겁니까? 그래서 그동안 나를 그렇게 피했던 겁니까? 세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서는 계속해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죄송해요. 당신에게 이런 사실을 숨겨서.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할 수 없어요. 당신에게 이 모든 진실을 말할 수는 없어요. 나는 당신을 더 이상 상처 주고 싶지 않아. 그녀의 고백은 그의 심장에 칼을 꽂는 것과 같았다. 그녀가 그에게서 멀어지려 했던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를 위해 그를 이용했고 이제 더 이상 그를 이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유세린, 당신은 정말 무서운 여자로군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는 그녀를 더 이상 바라보지 않고 뒤돌아섰다. 그는 그녀의 거짓말에 대한 분노와 그 거짓말에 속았다는 배신감, 그리고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세리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흐느꼈다. 그녀는 그의 차가운 등에서 그녀의 존재가 더 이상 그에게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복수는 그녀의 모든 것을 파괴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았고 이제는 그가 그녀를 버리게 될 것이다. 그녀의 계획은 완벽하게 실패했다. 그녀는 복수도, 사랑도 모두 잃게 되었다. 강지훈은 그날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다. 유세린의 고백은 그의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돌았다. 복수, 그녀가 그에게 다가온 이유가 복수였다니. 지난 5년간 그가 그녀에게 느꼈던 모든 감정들, 신뢰, 존경, 그리고 미묘한 사랑의 감정들이 한순간에 산산조각나는 기분이었다.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철저히 이용당했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그녀의 진심이라고 믿었던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치밀하게 계산된 연기였다는 생각에 배신감으로 몸서리쳤다. 다음 날 아침, 대한다운의 임원 회의실은 냉랭한 공기로 가득했다. 한태성 상무는 득의양양한 표정으로 회의를 주도하고 있었다. 그는 이마이 그룹과의 계약건에 대해 강지훈을 맹렬히 비난하며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을 강지훈에게 돌리려 했다. 강 사장, 이번 계약 파기건은 전적으로 당신의 관리 소홀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최종 수정안은 오직 당신과 당신의 비서만 접근할 수 있었던 문서입니다. 이 사회는 더 이상 당신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당장 비서 유세린을 조사위원회에 넘기고 당신도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한태성의 노골적인 공격에 강지훈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차가운 가면을 쓴 듯 무표정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번뜩였다. 그는 한태성이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음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유세린의 고백이 그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아버지가 한태성의 비자금 서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가 의문의 사고로 사망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우연일 리 없었다. 한상무, 비서를 조사위원회에 넘기는 것은 내 권한입니다. 그리고 나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강지훈의 단호한 목소리에 한태성의 표정이 굳어졌다. 하지만 강 사장, 이 일은 이미 사장님의 비서가 연루된 것으로 나의 비서는 내가 책임집니다. 그리고 이 건은 비서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기밀이 어떻게 외부로 유출되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나는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할 겁니다. 강지훈의 말에 회의실은 술렁거렸다. 그는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 세린을 보호하고 있었다. 그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다. 세린을 향한 분노와 배신감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녀를 벼랑 끝으로 내몰지 않았다. 어쩌면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직 그녀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는 그녀의 고백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복수를 위해 그에게 다가왔을지라도 그녀의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복수심은 진실이었다. 회의가 끝난 후 강지훈은 곧바로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깨끗하게 비워진 세린의 책상이었다. 서랍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고 컴퓨터는 초기화되어 있었다. 그녀는 정말로 떠났다. 그는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세린이었다. 그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세린, 어디야?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흔들리고 있었다. 미안해요. 사장님, 저는 이제 더 이상 회사에 나가지 않을 겁니다. 제 사표는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세린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마치 모든 감정을 털어낸 것처럼. 이게 당신이 원했던 겁니까? 이렇게 도망치고 끝내는 것, 당신이 나에게 말했던 복수는 그래서 끝나는 겁니까? 강지훈의 말에 세린은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복수는 이미 실패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은 하고 싶지 않아요. 유세린, 당신이 나를 이용했다고 고백했으면서 이제 와서 도망치다니. 당신이 복수하고 싶었던 대상은 한태성 상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떠나는 겁니까? 그의 질문에 세린은 잠시 침묵했다. 저는 더 이상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요. 내가 당신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알고 당신이 얼마나 상처받을지 알아요.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아요. 한태성 상무는 상상 이상으로 위험한 사람입니다. 세린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이미 한태성의 위험성을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었다. 당신은 왜 내가 위험에 빠질까 걱정합니까? 나는 당신에게 이용당한 사람일 뿐인데 이용당했다고 생각해도 좋아요.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요. 세린의 말에 강지훈은 숨을 멈췄다. 그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를 이용하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 감정은 그녀의 복수심과 얽혀 그녀를 괴롭혔다. 나는 당신을 혼자 보낼 수 없어. 지금 당신이 혼자서 무슨 짓을 벌이려고 하는지 알아. 당신은 한태성을 상대로 홀로 싸우려 할 거야. 그러지 마. 제발. 당신은 이길 수 없어. 그들은 당신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끔찍한 사람들이야. 알아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당신과 엮이고 싶지 않아요. 당신마저 잃을 수는 없으니까요. 세린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그와의 통화를 더 이상 이어갈 수 없었다.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강지훈은 끊어진 전화를 들고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그는 그녀가 말했던 복수라는 단어에 집중했다. 그녀는 혼자서 한태성에게 복수하려 할 것이다. 그는 그녀를 혼자 내버려 둘 수 없었다. 비록 그녀가 그를 이용했다고 할지라도 그는 그녀를 잃을 수 없었다. 그녀를 구하고 그녀의 복수를 도와주는 것이 어쩌면 그녀의 진심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강지훈은 자신의 책상에 놓인 전화기를 집어들고 비서실로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아무도 받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정말로 떠났다는 것을 실감했다. 그는 즉시 컴퓨터를 켜고 세린이 이메일로 보낸 사표를 확인했다. 첨부 파일에는 업무 인수인계 문서라는 제목의 파일이 하나 있었다. 그는 그 파일을 열었고 그 안에는 단순히 업무 인수인계 내용만이 담겨 있지 않았다. 지난 몇 년간 한태성 상무와 관련된 모든 자료들이 담겨 있었다. 비자금 내역, 해외 계좌 내역, 하도급 업체와의 불법 거래 내역.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모든 자료들을 모았던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세린이 직접 쓴 메모가 있었다. 사장님께 이 자료들은 모두 한태성 상무의 비자금과 불법 거래에 대한 증거입니다. 지난 5년간 제가 모은 모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료들을 당신에게 넘기고 제 복수를 여기서 끝내려 합니다. 이 자료들을 이용해 한태성 상무를 끌어내려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강지훈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복수를 포기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를 그에게 맡기고 스스로는 그림자 속으로 사라지려 했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를 지키려 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모든 분노와 배신감이 사라졌다. 그는 그녀의 진심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를 이용하려고 했을지라도 그녀는 그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잃고 싶지 않았고 그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다. 그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챙겼다. 그는 그녀를 찾으러 가야 했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그는 그녀의 아버지의 복수를 완수하고 그녀를 다시 그의 곁으로 데려올 것이다. 강지훈은 세린이 남긴 파일을 재빠르게 분석했다. 그 파일은 단순한 비자금 목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태성이 지난 몇 년간 대한다운의 하도급 업체들을 상대로 벌인 모든 불법 거래, 비리, 그리고 심지어 살인사건의 정황까지 담고 있는 거대한 범죄 기록이었다. 세린은
이 모든 것을 혼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조사했다. 그는 세린의 뛰어난 능력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모든 행동에는 치밀한 계획과 그 뒤에 숨겨진 슬픔과 복수심이 있었다. 그녀는 한태성의 비자금 내역을 파헤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와 연결된 모든 하도급 업체들의 네트워크를 추적하고 그들이 어떻게 대한다운의 자금을 빼돌리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를 수집했다. 그녀는 그 과정에서 한태성이 자신의 아버지의 죽음과 어떤 식으로든 연관되어 있음을 확신했다. 그리고 그 확신은 그녀가 위험을 무릅쓰고 이 모든 것을 혼자서 감당하게 만들었다. 강지훈은 그녀가 왜 자신에게 이 모든 것을 넘기고 떠났는지 다시 한번 생각했다. 그녀는 그를 보호하려 했다. 그녀의 복수는 그녀 자신의 것이었지만 그녀는 그 복수의 과정에서 그가 위험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의 복수를 완수하기 위해 그를 이용했다는 죄책감과 그 과정에서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모순적인 감정 속에서 갈등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그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는 즉시 비서실로 전화를 걸어 세린의 개인 연락처를 다시 확인했다. 하지만 그녀의 전화는 꺼져 있었다. 그녀는 정말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강지훈은 초조함을 느꼈다. 그는 그녀가 홀로 한태성에게 복수하려 할 것을 직감했다. 그녀가 가진 증거들은 한태성을 감옥에 보낼 만큼 충분했지만 한태성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녀를 제거하려 할 것이다. 강지훈은 자신의 휴대폰을 집어들고 그의 가장 신뢰하는 부하 직원인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실장, 지금 즉시 내 사무실로 와 보안을 최고 등급으로 설정해. 몇 분 후 김 실장이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는 강지훈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 생겼음을 직감했다. 사장님, 무슨 일입니까? 김 실장, 유세린 비서가 남긴 파일이야. 한태성 상무의 비자금과 불법 거래에 대한 모든 증거가 담겨 있어. 강지훈은 파일을 김 실장에게 건넸다. 김 실장은 파일을 열어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이게 전부 사실입니까? 한태성 상무가 이 정도일 줄은. 이 모든 것은 유세린 비서가 직접 모은 거야. 그녀의 아버지가 한태성 상무의 비리를 폭로하려다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했어. 그녀는 복수를 위해 내게 접근했던 거야. 강지훈의 말에 김 실장은 경악했다. 그럼 사장님께서는 그동안 이 모든 것을 모르고 계셨다는 겁니까? 그래, 그녀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 했어. 그리고 이제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나는 그녀가 혼자서 한태성에게 복수하려 할까봐 걱정돼.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장님, 우선 이 파일들을 완벽하게 백업해. 그리고 이 자료들을 언론에 흘릴 방법을 찾아봐. 한태성을 공개적으로 몰락시켜야 해. 그리고 유세린 비서를 찾아야 해. 강지훈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다. 그의 눈은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는 세린을 내버려 둘 수 없었다. 그녀의 복수를 완수하고 그녀를 다시 그의 곁으로 데려올 것이다. 한편 세린은 낡은 아파트의 작은 방에 숨어 있었다. 그녀는 강지훈에게 모든 증거를 넘긴 후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 휴대폰도 버렸고 카드도 정지시켰다. 그녀는 이제 아무도 그녀를 찾을 수 없기를 바랐다. 그녀는 강지훈이 자신의 복수를 완수해 주기를 바랐고 그가 그녀를 잊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그녀는 강지훈을 떠나보낸 것에 대한 슬픔과
그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녀는 그녀가 넘긴 증거들을 이용해 한태성을 끌어내릴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한태성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복수 때문에 다칠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그로 인해 시작된 복수, 그리고 그 복수 때문에 잃게 된 강지훈에 대한 모든 것을 후회했다. 그녀는 복수가 그녀의 모든 것을 파괴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낡은 책상 위에 놓인 한 장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에는 그녀의 아버지와 그녀가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의 자랑이었고 그녀의 모든 것이었다. 그녀는 복수를 통해 그를 되찾고 싶었지만 그녀는 그 복수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잃게 되었다. 그때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세리는 긴장했다. 그녀는 아무도 그녀의 행방을 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에 귀를 기울였다. 유세린, 나 강지훈이야. 문 열어. 그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세린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그녀는 문을 열 수 없었다. 그녀는 그를 만나면 다시 약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를 보호하기 위해 떠나왔는데 그가 직접 그녀를 찾아왔다니 당신이 날 보호하려 했다는 거 알아. 하지만 당신이 혼자서 감당할 수 없을 거라는 것도 알아. 문 열어. 제발.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도 배신감도 없었다. 오직 걱정과 간절함만이 담겨 있었다. 세리는 망설였다. 그녀는 그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을 느꼈다. 나는 이제 당신과 함께할 수 없어요. 나는 당신을 이용했어요. 당신을 떠나야 해요. 세린의 목소리는 흐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보호하기 위해 그를 거부해야만 했다. 이용했다고 생각해도 좋아. 하지만 당신이 떠나야 할 이유는 없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함께 끝내야 해. 당신 아버지의 복수, 그리고 우리의 미래까지 모두 함께 해야 해. 강지훈의 말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의 눈에는 그녀가 떠난 후의 고통과 그녀를 찾았다는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내가 미안해요. 세린의 말에 강지훈은 그녀를 품에 안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를 단단히 끌어안았다. 그녀는 그의 품속에서 모든 긴장을 풀고 울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용서했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다시 혼자 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강지훈은 세린을 단단히 끌어안은 채 아무 말 없이 그녀가 울음을 멈출 때까지 기다렸다. 그의 품속에서 세린은 지난 몇 년간 쌓아왔던 모든 감정의 무게를 내려놓는 것처럼 흐느꼈다. 그녀의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를 위한 고통스러운 여정. 그 복수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뻔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마침내 그가 그녀를 용서했다는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표출이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강지훈은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그녀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였다. 그 말 한마디에 세리는 그의 품에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내가 당신을 이용했어요. 그런데도 왜 이용 그래. 당신은 나를 이용했지. 하지만 나는 당신이 나를 이용한 이유를 알게 되었어. 그리고 그 이유가 나를 아프게 하지 않아. 오히려 당신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알게 되어서 가슴이 아파.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세리는 고개를 들고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따뜻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배신자로 보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상처받은 영혼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당신을 잃을 뻔했어. 당신이 나에게서 도망치려 했을 때 나는 모든 것을 잃는 기분이었어. 나는 당신의 복수를 도와주고 싶어. 당신의 아버지의 복수를 내가 함께 끝내고 싶어.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강지훈의 말은 세린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불안감을 씻어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그녀 혼자만의 짐이 아니었다. 그날 밤, 강지훈은 세린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그는 그녀가 불안해할까봐 그녀를 안심시켰다. 이제부터 당신은 내 눈에 보이는 곳에 있어야 해. 당신이 내 옆에 있어야만 안심할 수 있어. 그들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전에는 공적인 관계와 사적인 관계가 분리되어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진정한 부부가 되었다. 그들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함께 영화를 보았다. 그들은 서로의 과거에 대해 그리고 서로의 상처에 대해 이야기했다. 세린은 강지훈에게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한태성의 비리를 알게 되고 그것을 폭로하려다 의문의 사고로 사망한 이야기, 그리고 그날 이후 그녀의 어머니가 충격으로 쓰러져 돌아가신 이야기. 그녀는 강지훈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강지훈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의 고통을 함께 느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를 위로했다. 나는 당신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상상도 할 수 없어. 하지만 이제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나는 당신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싶어. 다음 날 아침, 강지훈은 세린과 함께 사무실로 돌아왔다. 세린은 여전히 비서의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약간 부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 강렬하고 결연해 보였다. 오늘부터 당신은 내 비서가 아니라 내 아내로서 내 옆에 있어야 돼. 강지훈의 말에 세린은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세요. 사장님, 저는 당신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겁니다. 한태성 상무의 비리를 완전히 파헤칠 때까지 저는 당신의 옆에 있을 거예요. 강지훈은 세린의 손을 잡고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문을 닫았다. 그는 세린에게 말했다. 한태성은 당신이 이 모든 자료를 내게 넘겼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그러면 그는 당신을 공격할 거야. 하지만 걱정 마. 나는 당신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어. 이제부터 우리는 완벽한 공범이 될 거야. 세린은 그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의 눈빛은 장난기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진지함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복수심만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와 함께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싶었다. 그들은 함께 한태성의 비자금 자료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밤낮으로 자료를 들여다보며 한태성이 어떻게 대한다운의 자금을 빼돌리고 그 돈을 어디로 보냈는지에 대한 증거를 찾았다. 그들은 한태성이 해외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돈을 세탁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한태성은 이마이 그룹과의 계약을 파기시키려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투자를 이용해 더 큰 비자금을 조성하려 했던 것 같아요. 세린의 말에 강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는 이마이 그룹의 자금을 빼돌리고 그 책임을 내게 전가하려 했던 거야. 하지만 그는 몰랐지. 내가 당신을 믿고 당신이 내게 모든 증거를 넘겨줄 거라는 걸. 그때 강지훈의 사무실 문이 열리고 한태성 상무가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미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강 사장, 유 비서가 아직 여기 있었군요. 조사위원회에 넘겨야 할 텐데. 혹시 그녀를 감싸주시는 겁니까? 한태성의 노골적인 도발에 강지훈은 미소로 답했다. 한 상무, 유 비서는 내 비서일 뿐만 아니라 내 아내이기도 합니다. 내가 내 아내를 감싸주는 것이 이상합니까? 강지훈의 말에 한태성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강지훈과 세린이 단순한 CEO와 비서 관계인 줄로만 알았다. 그는 그들이 계약 결혼을 통해 맺어졌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그는 자신이 계획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당신들이 결혼했다고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일은 많죠. 한 상무님의 비자금 장부라든지, 그리고 당신이 내 아버지를 죽였다는 사실이라든지. 세린의 차가운 목소리에 한태성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는 세린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숨겼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그녀의 손에 의해 파헤쳐졌다는 사실에 전율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증거라도 있습니까? 물론이죠. 완벽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증거들을 세상에 공개할 겁니다. 당신의 모든 죄악을 만천에 드러낼 겁니다. 당신은 이제 끝났습니다. 한 상무님, 세린의 말에 한태성은 분노로 몸을 떨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강지훈과 세린을 공격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분노는 강지훈의 차가운 눈빛에 제압당했다. 그는 분노와 함께 자신의 계획이 모두 실패했다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는 마지막 발악을 준비했다. 한태성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졌다. 그는 강지훈과 세린이 자신에게 모든 것을 알고 있음을 깨달았다. 지난 몇 년간 공들여 쌓아온 제국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다. 그는 이마이 그룹과의 계약을 이용해 강지훈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완벽했던 계획은 세린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에 의해 완전히 틀어졌다. 유세린, 당신이 감히. 한태성은 세린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강지훈이 재빨리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강지훈의 눈빛은 살벌했다. 한 상무, 당신의 상대는 내가 될 겁니다. 내 아내에게 손끝 하나라도 대는 순간 당신은 내가 아니라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한태성은 분노를 억누르며 이를 갈았다. 그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마지막 패를 꺼내 들기로 했다. 강 사장, 당신이 이 여자를 믿는 것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아버지가 그녀의 아버지를 죽였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한태성의 말에 세린은 물론 강지훈의 얼굴마저 하얗게 질렸다. 세린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의 아버지가 한태성의 비리를 폭로하려다 사망한 것은 맞았지만 그것이 강지훈의 아버지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 그녀는 오직 한태성만이 아버지의 죽음에 연루되었다고 믿고 있었다. 무슨 소리야? 내 아버지가 왜 이 일에 연루되어 있어? 강지훈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한태성을 다그쳤다. 강 사장, 당신의 아버지는 당신에게 대한다운의 경영권을 넘기기 위해 유세린의 아버지에게 서류를 넘겨주라고 종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가 거절했고,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는 그녀의 아버지를 제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나는 그저 당신의 아버지의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한태성의 고백은 강지훈과 세린에게 엄청난 충격이었다. 세린은 자신이 복수하려 했던 사람이 바로 자신이 사랑하게 된 남자의 아버지라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녀는 강지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배신감, 혼란,
그리고 깊은 절망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거짓말 마. 내 아버지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야.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 아버지의 행적을 조사해 보십시오. 5년 전 당신의 아버지가 그녀의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만났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그녀의 아버지는 사고로 죽었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의 아버지는 당신에게 경영권을 넘겨주기 위해 그 어떤 더러운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한태성의 말은 강지훈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분노와 혼란 속에서 세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절망과 배신감이 가득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아버지를 잃게 한 남자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한태성은 그들의 혼란을 틈타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패가 강지훈과 세린의 관계를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고 믿었다. 세린은 강지훈에게서 한 발짝 물러났다. 그녀의 눈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당신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를 죽였다는 말인가요? 강지훈은 그녀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한태성의 말처럼 악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한태성의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싹트고 있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야. 그럼 증명해 주세요. 당신의 아버지가 이 일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세요. 세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아내도 그의 비서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를 믿고 싶었지만 그녀의 아버지의 죽음은 그녀의 모든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녀는 다시 혼자가 된 기분이었다. 강지훈은 세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내가 증명할게. 내 아버지가 이 일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증명할게.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함께 끝낼 수 있도록 당신은 나를 믿어줘. 그의 말에 세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지만 그녀의 아버지를 잃은 슬픔은 그 어떤 감정보다도 컸다. 그녀는 그를 사랑하는 동시에 그를 증오하게 될까봐 두려웠다. 강지훈은 세린을 남겨두고 급히 사무실을 나섰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의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버지의 서류, 통화 기록, 그리고 5년 전의 모든 사건들을 재검토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한태성의 말처럼 유세린의 아버지와 만났다는 증거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으로 만난 장소는 유세린의 아버지가 사고로 사망한 장소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었다. 그는 절망에 휩싸였다. 한태성의 말이 사실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그를 위해 유세린의 아버지를 죽였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다. 그리고 그는 세린을 다시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한편 세린은 강지훈의 사무실에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강지훈이 자신에게 증명해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사람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이 복수를 끝내고 싶었지만 이제 그녀의 복수는 그를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남긴 증거들을 다시 보았다. 한태성의 비자금 목록, 그리고 그와 연결된 모든 네트워크. 그녀는 그 네트워크를 통해 한태성에게 복수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복수를 통해 무엇을 얻게 될까? 그녀의 아버지를 되찾을 수 있을까? 그녀의 어머니를 되찾을 수 있을까? 그녀는 자신이 복수심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잃게 될까봐 두려웠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으로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알 수 없었지만 메시지에는 한태성과 강지훈의 아버지가 5년 전 만났던 장소와 시간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진실을 알고 싶다면 이 주소로 오세요라고 적혀 있었다. 세리는 망설였다. 이것은 함정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진실을 알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왜 죽었는지, 그리고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의 아버지가 정말로 그녀의 아버지를 죽인 것인지 알고 싶었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확인하고 자신의 복수를 끝내고 싶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챙겼다. 그녀는 강지훈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혼자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를 끝내고 그에게서 영원히 떠나기로 결심했다. 세리는 한태성이 보낸 메시지의 주소로 향했다. 낡고 허름한 창고 건물. 어둠이 내려앉은 거리는 인적이 드물었고 스산한 공기가 그녀의 심장을 옥죄어 왔다. 그녀는 이것이 명백한 함정임을 알았지만 진실을 향한 갈망이 두려움을 압도했다. 그녀의 아버지가 왜 죽었는지, 그리고 강지훈의 아버지가 정말로 그 죽음에 연루되었는지,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다. 강지훈은 아버지의 행적을 조사하던 중 한태성이 보낸 메시지 내용을 김 실장으로부터 보고받았다. 그는 즉시 세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의 휴대폰은 이미 꺼져 있었다. 그는 세린이 혼자서 한태성의 함정에 빠져들었음을 직감했다. 그는 분노와 함께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김 실장, 지금 당장 모든 인력을 동원해 유세린 비서의 행방을 찾아 그리고 한태성의 위치를 추적해 최대한 빨리. 강지훈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녀를 구하러 달려갔다. 그는 그녀가 그를 믿지 못하고 떠났다는 사실에 상처받았지만 그녀를 향한 사랑과 걱정이 모든 것을 덮었다. 그는 그녀를 잃을 수 없었다. 그녀의 복수, 그녀의 아버지의 죽음, 그 모든 것을 함께 끝내고 싶었다. 세리는 낡은 창고 건물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섰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그녀를 맞이했다.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어둠은 더욱 짙어졌고 그녀는 휴대폰의 손전등을 켰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나타나 그녀의 입을 틀어막았다. 그녀는 몸부림쳤지만 그녀의 힘은 역부족이었다. 그녀는 의식을 잃었고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낡은 의자에 묶여 있었다. 후후, 역시 내 예상대로군요. 유세린, 당신은 진실을 알고 싶어 할 줄 알았어요. 한태성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다. 그는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2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서 있었다. 한태성, 당신은 대체 무슨 짓을 하냐고요. 당신이 나에게 넘긴 그 증거들 때문에 나는 이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어요. 하지만 걱정 마요. 내가 당신에게 진실을 보여줄 테니 당신의 아버지가 왜 죽었는지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는 남자의 아버지가 얼마나 악랄한지. 후후, 한태성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한 동영상을 틀었다. 동영상에는 세린의 아버지가 누군가와 격렬하게 말다툼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말다툼의 상대는 강지훈의 아버지였다. 세린은 충격에 휩싸였다. 동영상 속의 2 사람은 한태성의 비자금에 대한 서류를 두고 다투고 있었다. 세린의 아버지는 강지훈의 아버지에게 그 서류를 넘겨주려 했지만 강지훈의 아버지는 그것을 막으려 했다. 강 회장님, 저는 이 서류를 강지훈 사장님께 넘겨드릴 겁니다. 한태성 상무의 비리를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이 서류가 세상에 알려지면 우리 대한다운 전체가 흔들릴 겁니다, 내 아들. 지훈이의 미래가 흔들릴 거란 말입니다. 두 사람의 말다툼은 격해졌고 결국 강지훈의 아버지가 세린의 아버지에게 달려들어 서류를 빼앗으려 했다. 그 과정에서 세린의 아버지는 중심을 잃고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서 피가 흘러나왔다. 세린은 동영상을 보고 경악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고의 원인이 바로 강지훈의 아버지라는 사실에 충격받았다. 아이전 말도 안 돼. 말도 안 된다고요. 이게 바로 진실입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당신이 사랑했던 남자의 아버지에 의해 죽었어요. 그리고 당신은 그 모든 것을 모르고 그와 결혼까지 했죠. 후후후. 정말 드라마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한태성은 비웃으며 동영상을 껐다. 그는 세린의 무너진 모습을 보며 쾌감을 느꼈다. 나는 그저 당신 아버지의 서류를 빼앗고 그 일을 은폐하도록 명령했을 뿐입니다. 진짜 살인자는 당신이 사랑하는 남자의 아버지죠. 한태성의 말은 세린의 심장을 난도질하는 칼과 같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녀의 복수는, 그녀의 사랑은 모두 거짓이었다. 그때 갑자기 창고 문이 박살나며 강지훈이 뛰어들어왔다. 그의 뒤에는 김 실장과 여러 명의 보안 요원들이 있었다. 강지훈의 눈빛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한태성 당장 유세린에게서 떨어져 강지훈의 구함에 한태성의 얼굴은 굳어졌다. 그는 강지훈이 이렇게 빨리 그녀를 찾아올 줄은 몰랐다. 그는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강지훈을 조롱했다. 강 사장, 너무 늦은 것 같군요. 당신이 사랑하는 여자는 당신 아버지의 죄를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그녀의 아버지를 죽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당신이 그녀에게 증명해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이미 깨졌군요. 후후. 한태성의 말에 강지훈은 세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이미 절망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그녀가 모든 것을 알았다는 것을 직감했다. 세린, 제발 내 말을 들어줘. 나는 아버지가 이럴 줄 몰랐어. 나는 당신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어. 닥쳐. 당신 아버지의 더러운 손이 내 아버지의 피로 물들었어요. 당신과 당신 아버지가 원하는 건 결국 나의 모든 것이었나요? 세린은 절규하며 강지훈을 향해 소리쳤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를 증오하게 될까봐 두려웠던 그녀의 예감이 현실이 되었다는 것에 절망했다. 그때 한태성은 자신의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강 사장을 처리해. 그리고 유세린은 내게 넘겨. 강지훈은 재빠르게 세린의 곁으로 달려가 그녀를 보호하려 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한태성의 부하들을 제압하려 했다. 그러나 한태성의 부하들은 수가 훨씬 많았고 그들은 강지훈과 김 실장을 공격했다. 혼란스러운 싸움 속에서 한태성은 세린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에 쥐어있던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다. 그때 세린은 자신의 손을 풀어내고 한태성을 향해 달려들었다. 당신이 모든 것을 망쳤어. 당신이 내 아버지의 죽음을,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망쳤어. 세린은 분노에 휩싸여 한태성을 밀쳤다. 한태성은 예상치 못한 공격에 휘청거렸고 낡은 창고에 놓여있던 철제 파이프에 부딪혔다. 그의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강지훈은 세린을 보호하기 위해 달려왔고 한태성의 부하들을 제압했다. 그는 세린에게 다가가 그녀를 품에 안았다. 괜찮아. 세린, 이제 괜찮아. 이제
모든 것을 끝내자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한태성을 다치게 했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그보다 더 큰 고통은 그녀의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바로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의 아버지라는 사실이었다. 강지훈은 그녀를 품에 안고 경찰에 신고했다. 한태성은 의식을 잃었고 그의 부하들은 모두 체포되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세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강지훈의 아버지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녀와 강지훈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한태성이 체포된 후 경찰은 그가 벌인 모든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세린이 강지훈에게 넘겼던 자료들은 한태성의 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언론은 한태성이 대한다운의 자금을 빼돌리고 하도급 업체들을 상대로 불법 거래를 일삼았다는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한태성은 영원히 재기할 수 없게 되었다. 그의 복수는 이렇게 허무하게 끝이 났다. 하지만 세린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그녀의 아버지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은 그녀의 심장을 짓눌렀다. 그녀가 사랑하는 남자의 아버지, 강지훈의 아버지가 그녀의 아버지를 죽였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용서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 강지훈은 세린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혼란과 고통 속에서 홀로 남겨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를 위로했다. 세린, 제발 내 말을 들어줘. 나는 아버지가 이럴 줄 몰랐어. 나는 당신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어. 세린은 그의 말을 들었지만 그의 눈을 마주볼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사람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지만 그녀의 아버지의 죽음은 그녀의 모든 이성을 마비시켰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하지만 나는 당신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나는 당신과 함께할 수 없어요. 당신을 볼 때마다 당신 아버지의 얼굴이 떠오르니까요. 세린의 솔직한 고백에 강지훈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울먹였다. 나는 당신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거야. 나는 내가 당신 아버지의 복수를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속죄할게. 강지훈은 자신의 아버지를 찾아갔다. 강 회장은 아들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했다. 강지훈은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물었다. 5년 전 세린의 아버지와 만났던 이유, 그리고 그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에 대해 강 회장은 처음에는 부인했다.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지훈은 아버지의 눈에서 진실을 보았다. 그는 아버지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아버지, 제발 제게 진실을 말해주세요. 당신이 세린의 아버지를 죽인 겁니까? 강지훈의 단호한 목소리에 강 회장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죄책감이 서려 있었다. 그래, 내가 그를 죽였다. 나는 당신의 미래를 위해서 대한다운의 경영권을 당신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서류를 빼앗으려 했어. 하지만 그는 서류를 넘겨주지 않았고 그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그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어. 나는 그가 죽을 줄 몰랐어. 나는 내가 그를 죽일 의도는 없었어. 강 회장은 흐느끼며 아들에게 모든 것을 고백했다. 그는 자신의 욕망 때문에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사실에 죄책감으로 몸서리쳤다. 아버지, 어떻게 그런 끔찍한 짓을... 나는 당신의 미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한 거야. 나는 당신을 최고로 만들고 싶었어.
나는 당신이 나처럼 바닥부터 기어 올라오는 것을 원치 않았어. 강 회장의 고백에 강지훈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증오하게 되었다. 강지훈은 아버지의 죄를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다. 그는 아버지가 저지른 모든 죄를 세상에 공개하고 그가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다. 그는 그렇게라도 세린에게 속죄하고 싶었다. 그는 즉시 변호사를 찾아갔다. 그리고 아버지의 죄를 밝히기 위한 모든 증거를 모았다. 그는 아버지에게 자수하도록 설득했지만 강 회장은 완강하게 거부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 없었다. 강지훈은 결국 자신의 아버지의 죄를 언론에 공개했다. 언론은 대한다운의 전 회장인 강 회장이 5년 전 유세린의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대한민국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다. 강 회장은 언론의 비난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의 죽음은 또다시 세린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 그녀는 강지훈이 자신의 아버지를 잃게 한 것을 보며 자신의 복수가 결국 강지훈의 모든 것을 파괴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세린은 강지훈에게 다가갔다. 그는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 그는 그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세린, 미안해. 내가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었어. 나는 당신에게 속죄하고 싶었어. 그런데 나는 당신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기고 말았어. 나는 당신을 잃었어. 세린은 강지훈을 품에 안았다. 그녀는 그를 위로했다. 아니요, 당신은 나에게 속죄했어요. 당신은 나를 위해 옳은 일을 했어요. 당신의 아버지를 잃은 슬픔, 내가 함께 할게요. 세린은 강지훈을 용서했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용서를 통해 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서로를 위로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사랑을 통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었다. 강 회장의 장례식은 조용하고 엄숙하게 치러졌다. 언론은 강 회장의 죽음에 대해 다양한 추측을 쏟아냈지만 강지훈은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그는 오직 세린과 함께 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세린은 강지훈의 곁에서 묵묵히 그를 지켜주었다. 그녀는 그가 겪는 고통을 이해했고 그를 위로하기 위해 자신의 슬픔을 잠시 접어두었다. 장례식이 끝난 후 강지훈은 세린의 손을 잡고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세린, 당신 아버지의 복수는 이제 끝났어. 하지만 나는 아직 속죄해야 할 일이 남았어. 세린은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무슨 속죄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신에게 속죄해야 해. 당신이 나를 믿어주고 나와 함께 모든 것을 극복해 준 것에 대해 나는 당신에게 보답해야 해. 강지훈은 세린을 품에 안았다. 나는 당신을 다시 내 비서로 만들고 싶지 않아. 당신은 이제 내 아내로서 나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기를 바래. 당신의 뛰어난 능력을 나와 함께 이 회사를 위해 써주었으면 좋겠어. 세린은 그의 제안에 놀랐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를 위해 강지훈을 이용했지만 그는 그녀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녀를 파트너로 인정해 주었다. 그녀는 그의 진심에 감동했다. 강 사장님,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일게요. 세린은 강지훈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았다. 그녀는 그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그들은 함께 대한다운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한태성으로 인해 오염된 회사의 모든 부분을 정화하기 시작했다. 그는 회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직원들의 복지를 개선했다. 세리는 그의 옆에서 그의 모든 결정을 지원하고 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었다. 그녀는 그의 비서가 아니라 그의 파트너였다. 그들의 노력으로 대한다운은 점차 안정되었고 직원들의 신뢰를 회복했다. 강지훈은 이제 더 이상 냉철하고 무자비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직원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따뜻한 리더가 되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항상 세린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이 완전히 평화로워진 것은 아니었다. 한태성의 부하들은 여전히 그들을 노리고 있었다. 그들은 한태성의 체포에 대한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강지훈과 세린은 함께 퇴근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그들의 차를 가로막았다. 차에서 내린 건장한 남자들은 그들의 차를 둘러쌌다. 강 사장님, 한태성 회장님이 당신과 유비서에게 인사를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리더가 비웃으며 말했다. 강지훈은 세린을 자신의 뒤로 숨겼다. 그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세린, 괜찮아. 내가 당신을 지켜줄게. 아니요, 사장님. 저는 당신의 짐이 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당신과 함께 싸울 거예요. 세린은 강지훈의 뒤에서 나와 그의 옆에 섰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강렬했다. 그녀는 더 이상 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강지훈의 파트너였다. 그들은 함께 한태성의 부하들과 맞섰다. 강지훈은 무술을 연마한 적이 있었고 세린 또한 호신술을 배운 적이 있었다. 그들은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상대는 수가 훨씬 많았다. 세린, 도망쳐. 내가 막을게. 안 돼요, 사장님. 저는 당신과 함께 할 거예요. 그때 한태성의 부하들이 강지훈을 향해 칼을 휘둘렀다. 강지훈은 피하려 했지만 칼은 그의 팔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의 팔에서는 피가 흘러내렸다. 세린은 그의 상처를 보고 비명을 질렀다. 강 사장님, 세린은 분노에 휩싸여 한태성의 부하들에게 달려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던져 강지훈을 보호했다. 그녀의 용기는 강지훈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그때 경찰차가 나타났다. 강지훈과 세린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알게 된 김 실장이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다. 한태성의 부하들은 재빨리 도망쳤다. 강지훈은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세린은 그의 곁에서 흐느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복수 때문에 다쳤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다. 괜찮아요. 세린, 괜찮아. 당신을 지킬 수 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프지 않아. 강지훈은 그녀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세린은 그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을 지켜주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그들은 함께 병원으로 향했다. 강지훈의 상처는 깊지 않았지만 그는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세린은 그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서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그와 함께 모든 것을 극복할 것이다. 그날 밤 세린은 강지훈의 손을 잡고 말했다. 강 사장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만의 행복을 찾을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니까요. 강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세린, 나는 당신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 당신의 남편으로서. 세린은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강지훈의 손을 잡았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평온하고 따뜻했다.
한태성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진 후 그들의 삶에는 비로소 평화가 찾아왔다. 더 이상 복수심에 쫓기지도 과거의 어둠에 갇히지도 않았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네요. 세린이 나지막이 말했다. 강지훈은 그녀의 손을 꼭 쥐었다. 그래, 이제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될 거야. 그로부터 2년 후 강지훈은 대한다운을 한국을 넘어 아시아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그는 더 이상 이 사회의 꼭두각시가 아니었다. 그는 진정한 리더가 되었고 그의 리더십은 모든 직원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았다. 세린은 그의 곁에서 그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비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강지훈과 함께 대한다운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뛰어난 능력은 대한다운의 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 어느 날 오후, 세린은 강지훈의 사무실로 들어섰다. 강지훈은 여전히 서류에 파묻혀 있었다. 세린은 그의 지친 어깨를 마사지해 주었다. 오늘도 야근이에요. 강지훈은 그녀를 뒤돌아보며 미소를 지었다. 아니, 당신이 올 때까지 기다렸지. 그는 세린을 의자에 앉히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는 당신에게 감사해.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어둠 속에 있었을 거야. 당신은 내게 빛이었어. 세린은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는 당신에게서 용기를 얻었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었을 거예요. 당신은 나에게 삶의 의미를 알려주었어요. 그들의 대화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감사하고 서로를 사랑했다. 그들의 사랑은 그들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다. 강지훈은 세린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상자 안에는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다. 세린, 우리의 결혼은 계약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진정한 사랑으로 완성되었어. 이 반지는 우리의 사랑을 상징해. 다시 한번 나와 결혼해 줄래? 세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당연하죠. 강지훈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다. 그들의 눈에는 사랑과 행복이 가득했다.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키스했다. 그들의 키스는 단순한 키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는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었다. 몇 달 후, 그들은 제주도의 작은 교회에서 조용하게 결혼식을 올렸다. 그들의 결혼식에는 오직 가족과 친한 친구들만이 참석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사랑을 통해 모든 것을 극복했다. 세린은 강지훈의 아내가 되었고 강지훈은 그녀의 남편이 되었다. 그들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의 삶은 평화롭고 행복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사랑을 통해 모든 것을 이겨냈다. 이 이야기는 복수심에 사로잡힌 한 여자의 이야기이자 사랑을 잃고 헤매던 한 남자의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의 사랑을 통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